힘있는 정치인이나 재벌의 자식들은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오만함은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대려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저항한 사례나 익룡이 생각날 정도로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던 사례들이 회자되며 많은 분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이 이번 영상의 주인공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푸르밀 회장 신준호의 장남이자 현재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신동빈의 사촌동생인 고 신동학입니다. 1300만 이상의 관객 수를 기록했던 영화 베터랑을 보면 조태호라는 빌런이 나오는데요. 신동학을 조태호의 실사판이라고들 합니다. 그가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해진 사건은 1994년 1월에 있었던 건방진 프라이드 사건입니다. 영국 유학 중 일시적으로 귀국한 그는 친구들과 당시 지금의 벤츠 S클래스 이상의 등급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고급차 그랜저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소형차였던 프라이드가 그가 탄 그랜저를 추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신동학은 프라이드를 세우게 했고요. 그랜저에 타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프라이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을 집단 폭행하였는데요. 벽돌과 화분 등으로 내려쳐 피해자 중 한 명은 뇌출혈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신동학은 이렇게 사고를 쳐놓고 이틀 뒤 출국하려다가 김포공항에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당시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눈빛으로 기자들의 카메라를 쳐다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문제를 키우는 것을 거부했고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며 끝났습니다.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나도 솜방망이였는데 피해자 측에서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신동학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코카인과 대마초를 상습 투여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임신을 한 동거녀가 신동학이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신고해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로 끝나고 맙니다. 그가 세 번째로 언론에 나온 것은 이로부터 3년 뒤인 1999년입니다. 신동학의 할아버지 무덤이 도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도박빛에 빠져있던 범인들은 이 무덤에 보석 등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무덤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재벌가가 고대 왕국인 줄 알았나 봅니다. 무덤 속을 아무리 뒤져도 보물은 나오지 않으니 보물 대신 유고를 훔쳐나와 이걸 빌미로 롯데그룹에 8억 원을 요구하는 엽기적인 인질극을 벌이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의 그날 이 장소에 참석한 신동학은 갑자기 튀어나와 범인들에게 주먹을 날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검증이 끝난 후 그는 언론을 향해 할 수만 있다면 둘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다음 해인 2000년 32살이 된 신동학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렸는데요. 경찰을 매달고 30m를 질주한 후 경찰을 밀어버리고 자동차 3대를 들이받으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차를 버리고 골목으로 도망갔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에 대든 결과 드디어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이때 뉴스를 보면 망나니 재벌 2세로 표현될 정도였는데요. 이때쯤 롯데그룹에서도 신동학은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 37살이 된 신동학은 태국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먹다가 6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즉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죽음이었기에 그의 존재에 대해 골치 아파한 롯데가에서 청부살인한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다는데 말 그대로 카더라죠. 재벌가에서 태어나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만큼 좋은 삶을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환경을 이용하여 망나니 짓을 하다가 허무하게 죽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